자, 5주차 전산회계 기초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개정 과목과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정 과목. 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장부에다가 기록을 했잖아요. 자, 장부에 기록을 할 때는 서술 형태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된 언어를 통해서 차변과 대변에서 나누어 적는 분계라는 것을 배웠죠. 자,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거래의 판료소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차변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대변만 있으면 안 되고 차대변이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 또 그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그 건 바이 건의 거래가 합계 금액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 자, 이래서 우리가 분계할 때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분계를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하고, 이 분계를 못하게 되면 전산회계 프로그램 입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산부채 자본과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정 과목을 충분하게 연습을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수업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요. 자, 이제 분계를 할 때 요령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를 분계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궁금증이 상당히 많죠. 자, 일단 많은 그 거래 중에서 분계를 얼마만큼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에 대해서 실력이 있느냐, 중급자냐, 고급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회계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이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또는 세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분계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초과정이니까 제가 분계하는 요령 5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면 아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분계하는 요령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쉽게 분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첫 번째서부터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회사를 차리는 이유는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거래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현금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은 자산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 판료서에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 자, 차변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이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현금을 어떻게 해야지만 늘어나게 될까요? 당연하죠.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받으면 당연히 현금이 늘어나니까 차변에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받았어요 라고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현금을 지출하거나 쓰게 되면 그만큼 현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현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라는 우리가 거래 판료서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토대로 저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2, 3, 4, 5번은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또 설명을 들어갈게요.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현금 거래에서부터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왼쪽에 보게 되면 서술 형태의 거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분계를 할 때는 현금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지금 뭐 했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은 제가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하니까 차변에 우리가 뭐라고 적는다? 현금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 차변만 이렇게 적으면 현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받았어요? 라고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이자를 뭐 했다?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계정 과목 연습을 했잖아요. 이자를 받으면 뭐라 한다? 그쵸? 바로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하는 수익이라는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우리가 대변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자 수익을 받았네. 그런데 이자 수익을 뭘로 받았다? 그쵸?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차변만 있으면 될까요? 대변을 몰라. 그렇게 되면 현금을 받았다는 건 아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차변을 적지 않는다면 얘가 금땡이로 받았는지 송아지로 받았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차변과 대변은 이렇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금액도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아까 제가 붕괴할 때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거래의 판료소, 두 번째는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현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또.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도 현금을 뭐 했어요? 이번에는 지급했네요. 그러면 현금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쓴다? 현금. 자, 얼마가 나왔는가 봤더니 2만 원이 나갔네요. 자, 근데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자, 이자를 뭐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급했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주면은 뭐라고 한다? 그쵸?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차변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이것 또한 마찬가지. 자, 대변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나갔다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러면 현금이 왜 나갔어요? 라고 하게 되면 차변에 보니까 이자 지급하느라고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자 비용이 차변에 있는데 대변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 이자를 현금으로 줬는지 금땡이로 줬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고 금액도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현금을 받았니, 줬니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적는 거 봤어요. 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수료를 현금으로 뭐하다? 받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우리가 현금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받았어요? 그랬더니 수수료를 뭐 했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면 뭐라 한다?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자, 이처럼 현금을 받으면 무슨 변에? 차변에 적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면 무슨 변? 대변에 적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붕괴 요령 첫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도 같이 보겠습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뭐 했어요?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우리가 대변에 뭐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수수료를 뭐 했어요?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은 뭐라 한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는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러면 수수료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언어를 가지고서 이런 서술 형태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약속된 용어로 이렇게 적어서 놓은 것을 우리는 붕괴라고 합니다. 자, 또 이어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집세를 자, 현금으로 뭐하다? 받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적는다? 현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왜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세를 받으면 무슨요? 임대료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수익 계정이에요.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보겠습니다. 집세를 현금으로 모하다,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변에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집세를 뭐 했어요? 지급했잖아요. 그죠? 그럼 집세를 주면은 무슨요? 그쵸? 임차료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집세를 주면은 임차료.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이 개정 과목이 입에 이렇게 딱 붙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속된 언어들을 자꾸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지만 시험도 그렇고 회사에 나가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월급을 자, 사원에게 현금으로 모하다, 지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원이 붕괴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붕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월급을 뭐라고 한다? 급여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월급을 회사에서 나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보험료를 현금으로 뭐하다? 지급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라고 쓰자? 현금.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보험료 냈대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적는다? 보험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약속된 그 개정 과목을 통해서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분계를 하고 그 분계를 우리가 어떤 거리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요 이어서 같이 현금에 관련된 거래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광고료를 자, 뭐 했어요? 현금으로 뭐 하다,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자신감 있게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현금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료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적는다? 광고 선전비 비용이라는 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광고비를 현금으로 뭐 했어요? 지급했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으로 뭐 했어요?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이 나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핸드폰 요금을 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내면은 무슨 비? 통신비다라고 배웠죠. 비용 계정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자, 그러면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이 수표에 관련돼서 해당하는 예금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좌 예금이죠. 자, 예금을 하면 차변에 우리가 입금대에서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적지만 여기에서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 대변에 가겠죠. 그죠? 자, 왜 당좌예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랬더니 버스 요금을 냈대요. 그죠? 버스 요금을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비? 그쵸? 여비, 교통비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수표를 발행해서 또 지급했대요. 그럼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 그쵸. 당좌 예금이 나갔어요. 그쵸. 근데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도서, 실무책을 구입하다. 즉, 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책을 구입할 때는 뭐라고 한다? 그쵸. 도서 인쇄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그 비용이나
또 수익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입안에서 돌지 않았다면 그만큼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물론 잘 되리란 법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도 A, B, C, D서부터 배운 것처럼 우리가 회계도 계정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분계를 할 때까지 내가 계정 과목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분계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산회계 프로그램에다 입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꼭 머릿속에 암기 부탁드립니다. 자, 13번이에요. 또 요번에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경리과 직원 식대를 줬네요. 그럼 우리가 직원을 위해서 쓴 돈은 뭐라고 그랬다? 그쵸? 복리 후생비다. 비용 계정이죠. 자, 차변에 복리 후생비. 그러면 복리 후생비를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구나 이런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자, 이번에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좌예금이 대변에 이렇게 나가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래처 직원하고 밥을 먹었네요. 그럼 우리가 거래처 직원하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쓴 돈을 뭐라고 한다? 그쵸, 접대비라고 하죠. 자, 이거는 직원하고 밥을 먹었을 때는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사람들하고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즉 우리가 거래처에 향응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접대비다 이렇게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에서 지급했대요. 이 말이 뭐예요? 보통예금에서 돈을 지출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보통 예금하면 차변에 들어가지만 보통 예금을 썼기 때문에 자산이 그만큼 감소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왜 돈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전기요금을 지급하느라 돈이 나갔대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쓴다? 수도광열비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요금 내면은 뭐라고 한다? 수도광열비다. 이렇게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볼게요. 자, 16번도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또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이 그만큼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하고 예금이 그만큼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지급했어요? 그랬더니 재산세를 납부했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산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인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동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재산세를 토지와 건물에 따라서 재산세를 두 번 나누어서 내고 있죠. 자,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과 공과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세금과 공과 비용 계정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다 라고 쓴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에 보니까 현금을 분실했어요. 분실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일단 현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많이도 잃어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잡손실 이렇게 쓰겠죠. 반대로 우리가 현금을 줍거나 내가 뭐 공병을 팔아서 뭐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잡이익. 이렇게 잡이익이나 잡손실 같은 거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 않는 거래죠. 자, 아무튼 현금이 분실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어요. 그죠? 대변에 현금. 자, 왜 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뭐라고 쓴다고요? 잡손실 이렇게 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앞부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현금에 관련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분계요령 첫 번째가 현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현금, 자, 돈을 뭐라고 그랬다? 현금은 자산. 우리가 거래판료서에서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을 쓰면 현금이 줄어드니까 자, 대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적는다는 거를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어때요? 저랑 같이 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약속된 계정 과목을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분계요령 두 번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상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왜 차렸어요? 돈 벌자고 차린 거잖아요. 회사를 차린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거래처 A라는 거래처에 상품을 자, 50원 주고 사와서 자, 구매를 해서 자, 지금 50원의 상품을 뭐 한 거예요? 자, B라는 거래처에다가 100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자, 50원만큼 남았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에 대한 거래를 저랑 같이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 자, 판매하기 위해서 사갖고인데요. 이 친구도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내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상품은 어떻게 해야지만 늘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요, 감소는 대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상품은 어떻게 해야지만 상품이 늘어나죠? 그쵸? 자꾸 사와야 되겠죠? 우리가 상품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매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품을 사면은 차변에 상품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상품은 왜 사갖고 왔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온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해야지만 줄어들까요? 그저 팔아야죠. 그 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매출 또는 상품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매출이라고 쓰는데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의 계정 코드를 상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상품을 사면은 차변에 상품 이렇게 적고요. 팔면은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이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상품을 살 때 보면 자, 거래처에 가서 상품을 1000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머리에 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 매입할 때 운임이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기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가에 가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을 10,000자루를 사갖고 오는데 자, 10,000자루의 볼펜을 사갖고 오는데 너무 무거워서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택시를 1,000원을 택시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이 10,000자루의 볼펜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자, 결론은 택시비까지 포함해서 11,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살 때의 원가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 원가다 또는 내가 판매하기 전에 원가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매출 원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매입 원가다, 매출 원가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1,000원이 이제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20,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자, 철수한테 내가 이것을 20,000원에 판매를 했다면, 자, 저는 9,000원만큼 이문을 얻은 거죠. 이익을 얻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상품 매출에서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이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매출 총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은
항상 매입 원가에 가산을 하고, 반대로 우리가 판매할 때 우리가 배달을 해주는 경우 있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배달하는 운임을 따로 받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할 때 운임은 뭘로 처리하냐면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상품은 뭐니 그랬더니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만 늘어나요? 상품을 사야지만. 자, 상품을 어떻게 하지만 줄어들어요? 상품을 팔아야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상품을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이 어떠냐면 외상 거래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는 외상이 아닌 거래도 우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매출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와 또 매입 채무에 관련된 것을 같이 볼 텐데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두 번째 찾아야 될 키워드는 매입했느냐, 매출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샀으면 우리가 뭐라고 분개하느냐면요. 차변에다가 상품 이렇게 적겠죠. 100원. 그러면 이제 돈을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급해야 돼요? 자, 받아야 돼요. 샀으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대변에 뭐하다, 지급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사고 나서 돈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조폭들이나 하는 거죠. 그죠? 자, 돈을 우리가 샀으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연습. 자,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매입이란 얘기가 있으면 차변에 상품 이렇게 적고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현금이 나가요. 대변에 우리가 현금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현금이 나갔구나.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상품을 사느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변에 상품 적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도 배웠듯이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아, 당좌예금이 줄었네. 왜 줄었지? 그랬더니 상품을 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요번에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우리가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우리가 배울 때 하나의 약속 증서인데 만기일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날짜에 꼭 돈을 주기로 하고 발행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어음? 지급, 어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 어음이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상품 사느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 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자, 거래에서 자, 요번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품을 사고서요.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잖아요. 자, 우리 문장에 있는 말 그대로 들어가요.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다는 얘기는 샀다는 얘기예요.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외상 뭐라고 배웠어요? 매입금 이렇게 배웠죠. 그죠? 다시요.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금은요. 자, 대금은 일주일 후에, 자, 일주일 후에 지급키로 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급하기로 하대요. 지급키로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전부 다 뭐라고 쓸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대답은 못하겠지만 그나마 계정 과목을 공부한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못 준 돈이네 하고 미지급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지급금이나 또는 미수금 이런 친구들은 주된, 즉 주된 거래라고 하는데, 주된 거래가 뭐냐면 상품이나 제품 이런 거래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된 영업 거래 이외에서만 쓸 수 있는 거래가 바로 미지급금과 미수금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지급키로 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뭐라고 적느냐면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은 상품을 사거나 했을 때 돈을 못 줘서 줘야 되는 의무, 즉 채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매입 채무 계정만 상품 거래에서만 쓰자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상품을 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계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이 거래에 잠깐 연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을 저랑 같이 이제 매출하는 거래를 배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매출하는 거래 같이 볼게요. 상품을, 자, 용어 매출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매출이란 얘기는 팔았다 이런 얘기니까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돈을 받다라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쵸? 일단 내가 팔았으니까, 상품을 팔았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분계 요령 두 번째, 첫 번째 볼 거, 매출했느냐 매입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적냐면요, 상품 매출 이렇게 적겠죠. 얼마를 팔았어요? 100원. 그러면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요, 당연히 돈을 뭐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현금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쵸? 현금을 받으면 차변에 현금으로 적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요? 보통 예금이 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볼까요?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뭐라고 적어라? 시작.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자, 외상 매출금.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이 연습해요.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외상 매출금. 그러면 상품을 팔았어요. 근데 돈을 못 받았죠.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된다. 자, 만약에 요번에는 어음을 받았대요. 자,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그쵸? 어음을 받으면 무슨 어음이 된다? 그쵸?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대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으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못 받은 돈이니까 미수금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이 상품 거래에서 또 제품 이런 주된 거래에서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매입한 거래에서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에 대해서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받기로 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외상으로 판매한 꼴이 된 거니까 여기 차변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미수금이라 적으면 안 돼요. 요거는 제가 분계 시험 문제로도 꼭 낼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많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상품의 거래 머릿속에 담고 저랑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실전 문제를 쭉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품 거래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돈 먼저 보고 두 번째가 상품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샀구나. 그럼 상품이 늘어났잖아요. 상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자, 얼마큼 샀는가 봤더니 50만 원만큼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상품을 샀으니까 돈이 나가야 되겠죠. 돈은 뭘로 지급했다? 그쵸.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나가면 대변에다가 현금 적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 현금이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상품을 사느라고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계, 즉 부기를 배운 사람들은 차변에 상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 상품을 산 거구나. 그러면서 돈은 뭘로 나갔다? 그쵸, 현금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래도 볼까요? 자, 요번에도 상품을 뭐 했어요? 매입했네요. 그럼 일단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적어라? 상품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품을 샀어요. 차변에 상품이 늘어났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대금이 나가야 되는데, 자, 뭐가 나갔어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 줄어들어요? 그쵸. 당자예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자예금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 상품을 샀어요. 근데 돈은 뭘로 나갔어요? 그쵸. 당자예금으로 나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상품을 또 매입했어요. 그러면 상품을 샀어요. 차변에 뭐라고 적어라? 상품이라고 적겠죠. 그죠? 자, 근데 대금이 뭐라고 그랬죠? 외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개정 과목을 연상하세요. 자,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뭐라고 한다? 그쵸?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보게 되면 차변에 상품 샀네. 근데 어떻게 샀다? 그쵸, 외상으로 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네 번째 분계 볼까요? 자, 요번에도 보니까 상품을 뭐 했어요? 매입했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자신 있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아, 상품을 사면은 차변에다가 뭐라고 적어라? 상품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된 영업, 즉 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이런 주된 영업 거래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한 것만 쓸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론을 상품을 사고 나서 돈을 못 줬다 이런 얘기니까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5번도 같이 볼게요. 자, 요번에도 상품을 또 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상품을 샀어요. 차변에 뭐라 적어라? 상품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돈이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어음을 줬어요. 무슨 어음? 그쵸? 지급어음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품을 사고 자, 돈이 나갔어요. 대변에 무슨 어음? 지급어음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상품을 뭐 했어요? 매입하고 그랬으니까 자, 일단 상품을 샀단 말입니다. 자, 차변에 뭐라고 적어라? 상품이라고 적겠죠. 자, 그럼 이제 돈이 나가야 되는데 30만 원은 뭘로 지급하고요? 아,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현금이라고 30만 원 적을 수 있겠고요. 잔액은 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
그쵸? 당좌 예금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차변의 요소 금액과 대변의 요소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나중에 입력할 때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상품을 샀어요. 차변의 상품 적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돈이 나가야 됩니다. 자, 30만 원은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이 나가요. 대변에 현금 적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자,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 그쵸, 당좌예금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도 같이 볼까요? 자, 상품을 샀어요. 자, 차변에 뭐라고 적어라? 상품. 일단 사면은 차변에 무조건 적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뭐하고 지급하고 일단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잔액은 뭐라고 했어요? 외상. 그럼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아까 제가 그쵸?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상품을 뭐하고 매입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상품을 샀어요. 차변에 뭐라고 적어라? 상품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자, 60만 원은 뭘로 지급했어요? 그죠? 현금. 그러면 현금이 나갔단 말입니다. 대변에 현금. 잔액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음을 발행하면 무슨 음? 그쵸? 지급음. 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상품을 사면은 차변에 상품이 들어가고 사면은 일단 돈이 뭐 한다?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매출한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매출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 상품을 뭐하고 매출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상품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팔았어요. 그럼 이제 팔면 우리가 돈이 들어온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적어라? 상품 매출. 원래는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매출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 코드에 대한 계정 과목을 상품 매출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뭐라고 적어라? 상품 매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일단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현금으로 뭐하다? 받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받았어요. 차변에 뭐라고 적어라? 현금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품을 팔고 현금으로 돈을 뭐 했다? 받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번에도 상품을 뭐 했어요? 매출했네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대변에 가서 뭐라고 적어라? 상품 매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근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 대금은 뭐라고 그랬다?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문장 속에서 계정 과목을 찾아요. 자,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뭐라고 한다? 그쵸?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잖아요.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자산 계정이죠. 즉, 채권 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래도 같이 볼까요? 상품을 뭐하고, 매출하고,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대금은 뭘로 받았죠? 그쵸?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으면 무슨 어음? 그쵸? 돈 대신에 그냥 종이 쪼가리 받은 거예요. 그죠? 만기를 적어 놓고. 그럼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자, 차변에 받으럼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품을 매출하고, 그러면 일단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자, 10만 원은 뭘로 받았어요? 현금. 자, 받았으니까 차변에 적을 수 있겠고요.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이랬으니까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은 뭐라고 적어라? 외상 매출금이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지금 상품 거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상품을 사면은 차변에, 팔면은 뭐라고 적는다? 상품 매출 대변에 이렇게 적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거래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상품에 관련된 것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상품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상품을 뭐 하면, 사면은 무슨 변에다가 적고요. 그쵸? 차변에다가 적고, 그죠? 상품을 사면은 차변에 적고, 팔면은 뭐라고 적는다? 그쵸?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적었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돈서부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현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현금. 자, 현금하고 상품은 둘 다 뭐다? 자산이다. 그쵸? 그러면 자산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거래 판례서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자, 현금이 들어오면, 자, 받으면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적었고요. 대변에 어떻게 했다? 그죠? 쓰면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현금 적었어요. 그래서 현금은 받으면 차변 적고요. 현금을 쓰면은 무슨 변? 대변 이렇게 적었고요. 또 상품을 매입하면은 차변에 적었고, 그쵸? 그 다음에 매출하게 되면 대변에 우리가 상품 매출로 적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매입이란 얘기는 상품을 뭐 했다? 샀다. 매출은 뭐 했다? 팔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매입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을 시켜주고, 매출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운반비로 적어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 거래에서의 외상 거래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계정을 쓰게 되는데요. 자, 매출 채권이란 얘기는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외상으로 팔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외상으로 사거나 어음을 줬어요. 돈이 없어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매입 채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상품 거래에서는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에 대한 것만 써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분기요령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배울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맛을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매용이에요. 판매하려고 사온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영업용 이렇게 앞에 영업용 이런 얘기는 회사에서 쓰려고 이런 얘기예요. 영업용 냉장고 한 대를 100원에 구입하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왜 샀어요? 회사에서 쓰려고요. 그럼 냉장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이렇게 쓰려고 사는 냉장고 같은 거는 우리가 비품이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비품 100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샀으니까 늘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왜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라고 우리가 거래 판례서에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자, 샀어요. 차변의 비품. 자, 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적어라? 현금. 그쵸? 만약에 대금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무슨 예금? 시작. 당좌 예금. 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줬어요. 자, 보통예금 이렇게 주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퀴즈. 자,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자, 지급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부 다 학생들이 뭐라고 적느냐 하면 지급, 어음이라고 다 써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받으러움이나 지급어음, 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제가 무슨 거래에서만 쓰라 하세요? 상품 거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영업용, 즉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비품, 건물, 토지, 차량, 운방 이런 것들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해서 지급어음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외상으로 구입한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줬잖아요. 그때 우리가 미지급금이다 라고 쓴다는 점. 그러면 어음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 어음은 비망계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게를 한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가전제품 회사 사장님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장님, 저한테 1억만큼 외상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외상으로 1억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에 돈이 없지만 제가 한 달 뒤에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담보로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음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담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 외상 이렇게 하면 믿지 못하지만 담보로 어음을 1억짜리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해당하는 날짜에 어음을 갖다가 들이밀면 저는 여러분한테 1억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만약에 돈을 못 주게 되면 이때 이것을 부도음이다라고 하고요. 바로 채권 행사를 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경매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제 재산을 여러분들이 압류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구속력이 상당히 강한 게 바로 어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품 거래에서는 다들어옵니다, 지급어옵니다 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렇게 상품 이외의 거래에서는 절대적으로 어음이란 말은 쓰지 못한다. 그럼 왜 어음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담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비품, 건물, 토지, 차량, 방구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영업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미수금이나 못 받으면 미수금, 외상으로 해도 미수금,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 이런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미수금, 못 준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쓴다? 미지급금이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이런 대여금과 이자 수익, 뭐 차입금과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또 거래 나올 때 제가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기업에서의 사장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기업의 사장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본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에 대한 분계 요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배웠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하면 다음 시간에는 분계 요령 못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같이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